이 작가 김용민의 변두리 현대 인물사로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이용해서 뭘 자꾸 하려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었죠. 돌아가신 분들을 이용해서 뭘 자꾸 하려는 분입니다. 바로 이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작가 이동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의 족적과 삶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나 그걸로 먹고 사는데.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가깝게 사지 말고 또 내 밥줄까지 끊으려고. 네,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날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을 한글의 비밀에서 찾으세요. 한글의 비밀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친구나 애인은 물론 직장 상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글의 비밀, yes24에서 한글의 비밀을 검색하세요. 도서출판 북치는 마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비판만 하면은 거의 뭐 이성을 잃어요, 보면은. 아니, 그런데 말이죠. 예. 돌아가신 분 가지고 이용한 거는 그 새누리당 전문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거 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언제인데 계속 그걸 잡고 그거 없으면은 지금 뭐 살아남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뭐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뭐 늘 그렇죠. 그런 지적을 하면은 얼굴 딱 쌩 까고 철판 깔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보수가 되기 위한 이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 대변인 귀태 발언 나왔을 때도 네. 아니 새누리당은 옛날에 더 심한 걸 아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육실할 놈이니 불알값이라니. 그건 아름답나 봐. 그래놓고는 그 얘기 물어보니까 예. 그거는 옛날 일이고 예. 이건 어제 발언이잖아. 이러고 뭐 논리도 없고 뭔 이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KBS, MBC 같은 장악당한 방송들이 막 계속 이것을 문제를 삼으니까 말이죠. 근데 보니까 어제 내가 9시 뉴스 또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이 논법이 있더만. 예. 먼저 민주당. 예. 민주당이 뭔 잘못을 해. 예.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예. 이걸 막 반박을 합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일단 비판적이야. 예. 이거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아. 예. 그런데 결국 이 여야를 싸잡아서 예. 비판하시는 예. 아주 교양 있으신 우리 각하께서 판을 정리하십니다. 통합의 정치를 깨면 안 된다. 상생의 정치가 이어져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그런 뻔한 소리를 하시면서 결국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네요. 여야 정쟁 속에서 이들과 거리를 두면서 고고한 척, 교양 있는 척 행사하시는 우리 각하의 마무리 멘트. 박근혜를 돋보여주게 함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정치에 대해서 아주 그렇지. 신물나게 만들고 이런 여당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과 함께 정쟁을 벌인다. 식으로.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불공정 보도를 반가이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국민 우민화 정책의 하나예요. 그거 당연하죠. 예. 근데 우리 귀태 발언 접하시고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거 칼럼을 제가 한 개 어디 쓰기도 했는데 일단 대변인으로서 말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큰 자리거든요. 또 우리 네. 대통령 하셨던 우리 YS DJ 또 무현이 형 전부 명 대변인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근데 참 귀한 자리인데 근데 대변인이 잘하면 빛이 잘 안 나요. 근데 한 번 네. 실수하는 순간 네. 바로 아웃되는. YS도 대변인을 했었어요? 네, 대변했었습니다. 진짜? 그 네. 양반이 뭘 대변했는데? 뭐 당시야 언론이 많이 환경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예. 뭐 써온 거 그냥 읽고 하면 되지 뭐. 그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사실 이명박 박근혜를
이명박 박근혜가 뭐 김영삼하고 다르지 않다. 예. 뭐 혹은 김영삼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이러면 사실 YS에 대한 욕 아니에요. YS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만 나는. YS가 물론 DJ나 노무현에 비하면 뭐 형편없는 그런 존재지만 일단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아유, 낫지.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다요. 아니, 귀태 발언 말씀 계속 드리면요. 예. 그거를 도쿄대 김상중 교수 책을 인용해서 이제 홍 대변인이 말한 건데. 예. 사실은 내용은 맞는 거죠. 예. 그 기시노부스케하고 박정희의 관계,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 박근혜 관계, 이런 거 보면 뭐 저들 집안끼리 다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맞는데, 예. 그 단어 자체를 이걸 이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언론 환경이 완전 저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걸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생각을 했으면은 정치적으로 예. 그러면 이런 후폭풍이 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예. 그렇죠. 좀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도 네. 아니 좀 보호를 해주지 그거를 예. 오히려 강경하게 예. 니들은 더 심했잖아 이런 식으로 예. 오히려 한 발 빼버리니까 새누리당이 더 신이 나가지고 예. 더 저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작가가 보시기에 예. 이런 난세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네. 이 난세에 돌아가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때 이 사람이 지금 야당 지도자를 한다면 그러면 야당이 이 국면을 주도하고 나아가서 집권 가능성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합당한 인물 누구라고 저 양김이라고 봅니다. 예? 양김이라고 봅니다. 양김. 예. YS나 DJ. 예. 양김은 말이죠. 그 진짜 철권 통치를 휘두를 때도 네. 그 야당을 다스리면서 밖에 끌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초산 테러 당하고 교통사고 테러 당하고 목숨 걸고 정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철권 통치에서도 그렇게 그 선명 야당이죠. 예. 사쿠라 소리 안 듣고. 글쎄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 김 PD님 말씀대로 예. 난세인데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야당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거를 우리 야당에서 못 살리고 있다. 너무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분이 누구지 전 압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DJ 노무현 때 당시 네. 한나라당의 투쟁성을 불어넣은 아유, 그런 인물 아닙니까? 저격수. 저격수. 엄청난 DJ 저격수, 노무현 저격수로 엄청난 활동을 하신 분. 평생 야당만 하던, 평생 여당만 하던 한나라당이 1998년부터 갑자기 야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멘붕이죠, 멘붕. 멘붕. 우리 멘붕은 그 친구들에 비하면 멘붕도 아니에요. 글쎄. 평생을 여당하다가 예. 얼마나 멘붕이 났겠습니까? 그 야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야당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야당이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몰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네네. 야당으로 네. 만들어주신 야당의 몸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구죠? 야당 활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 저격수를 활동했던 우리 이재호 씨를 이재호 형. 오늘 우리 인물 현대사의 주인공으로 예.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 작가님. 네. 이재호 의원은 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양반입니다. 아이, 왜 그래요? 차기 아이, 대권을 진짜. 거머쥐는 순간 우리는 잘못 바꾸는 거야. 편들이 인물연대사인데. 아이, 저 김문석이나 이거 오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 작가님 보시기에. 네. 우리 재호 형은 절대. 아이, 안 돼. 절대 안 된다. 지금 박근혜 밑에서 지금 뭐 되겠습니까, 지금. 완전 나쁜 인생 다 박혔는데, 친이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데, 예.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무성 의원도, 대권에 관심이 있어요. 예. 지금 저 고향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이분도 사실은, 되게 어렵다. 예. 지금 집권 여당에서, 반기문 씨를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김문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다음 도지사가 안 나간다 그러고 예.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예. 이재호 의원은 거의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 재호 형이 또 지난 정권 때 네. 4대 강으로 광을 많이 팔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독박을 쓸 거다. 예. 광 팔아서 독박을 쓸 거다. 그래. 벌써 서서히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박근혜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임 정부를 소위 속된 말로 조질 거고 예. 그게 제일 첫 번째 타깃은 4대 강이다. 그러면 이재호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재호 형의 과거부터 한번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거의 다가 과거 아주 옛날 인물들, 그리고 돌아가셨던 분, 혹은, 지금의 정치랑 전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예. 이런 분들만 했는데,
그리고 이분은 아직도 현직에 계신. 현실 정치인입니다. 처음으로 예. 현직 정치인 한번 다뤄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거야. 행여라도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은 에이. 우리가 헛바퀴를 돌린 셈이 되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다. 다음 시간에 김무성 합니다. 자꾸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김무성 집안까지 팝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최호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갑시다. 텐데 최호영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옛날에는 그 백발이었어요. 아,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요즘에는 머리숱이 좀 많이 빠졌고요. 염색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세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개고기 좋아하면 네. 머리가 휘어진다고. 그런 얘기 있어. 그래서 개고기 좋아해요? 이재호 의원 군대 있을 때 네. 되게 얻어맞은 적이 있거든요. 예. 고참들한테. 네. 그 군대에서 기르던 개 몰래 잡아먹다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은 개 적이 잡아먹다가 걸려서 두드려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우리 상도동 개파들이요 개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각하도 사실은 이명박 각하도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는데 그냥 온갖 흑채도 뿌리고 막 심고 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 양반도 다 빠졌지 뭐. 양반도 개고기를 개고기 그렇게 좋아하시니. 그래서 또 개고기를 또 좋아하면 정력이 또 그러니까요. 정비례하기 때문에. 저 YS라든가 김동영, 최용우 이쪽 상도동이 다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네. 그쪽 개파가 거의 근데 이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개고기를 좋아하면은 머리가 빠진다. 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지금. 머리가 머리가 휘어진다. 휘어진다. 예. 그러네 진짜. 김동용, 김영삼, 최영우. 네, 다 그쪽 개파는 다 시다니까요. 다 그러네. 모여가지고 개고기 먹고 그랬어요. 예. 여담이었고. 예. 자 가봅시다. 이재호 씨는 태어나기는 강원도 묵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해시. 동해시. 그러니 있지 않습니까? 망상해수욕장 있고. 예. 우릉계곡. 네, 저희 어머니가 이 묵호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고, 뱃속에 저를 두셨을 때, 네. 묵호에서 이렇게 자취하시면서 교사를 하셨습니다. 또 이재호하고 인연이 있네요. 나이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48년생이고. 4, 5년생입니다. 3살 오빠구나. 그래, 예, 알겠습니다. 자, 묵호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재호 하면 고향 경북 영양이었어요. 그러네? 네. 그렇지. 근데 이게 말입니다. 예. 작년, 예. 대선 얼마 전에, 예. 갑자기 포털에서 프로필이 바뀝니다. 강원도 경북 묵호로. 영양에서 강원도 동해. 묵호로 갑자기 바뀌었어. 이게 뭐냐면요. 네. 이거 사실 태어나기는 묵호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예. 이재호 씨가. 예. 그런데 아버지 선대에서 줄고 경북 영양에 살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고향이라 그러면 아버지 본적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바로 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고향은 영양이 맞죠. 예. 근데 갑자기 왜 대선 직전에 이렇게 묵호로 바꿨나? 이거는 자기가 대권 나가려고. 대권을 나가려면 예. 나도 강원도에 예. 내 고향 원래 강원도다. 하면서 강원도 쪽에 표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거지. 강원도는 다 합쳐서 150만인데. 아니 원래 자기 고향은 영양이니까 예. 이거는 내가 굳이 다시 강조 안 해도 TK 사람들 다 나를 뽑아줄 거라 생각하고 다른 연고지에 또 내가 발을 하나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하는. 기왕이면 충청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충청도 연고가 없었나 보죠. 연고가 없어서. 이렇게 예.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린 대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태어나자마자 돌아와가지고 석보중학하고 영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영양이요. 아주 진짜 완전 촌입니다. 촌. 깡촌. 예, 깡촌. 원래 우리 경북 북부지방 이쪽에서도 다 거의가 좀 발전을 못했죠. 안동 정도 빼고는 거의 발전을 못했는데 예. 영양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깡촌이었는데 여기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이나 읽어야지 뭐. 예. 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록수에 탐닉했답니다. 시문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영신. 박동혁. 예. 자기가 박동혁 꿈을 꾼 거야. 그래서 나도 어른이 되면 이렇게 농촌에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농촌 계몽 운동가를 해야겠다. 꿈을 이루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진짜. 네, 이재호 자서전 보면요. 내가 언젠간 고향에 내려가서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약속하는데 고향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호 씨 내년에 70입니다. 머리 언제 내려가겠다는 얘기야? 꼬부랑 할배에서 내려가서 뭐 하려고? 좀 일찍 좀 내려갔으면 싶고요. 네. 그런데 이게 평생을 농촌에 헌신하겠다 그랬는데 예. 수도 이전에는 또 완강하게 반대했거든.
완전 난리 내면서 반대했다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 뭐 수도 이전을 왜 반대했습니까? 여기 그 공동화 현상이 그게 일어나니 농촌을 어쩌고 사랑하시는 양반이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막 이게 다 당리당략이 움직이는 예. 이런 건 뒤에 계속 나올 거고. 예. 어쨌든 그런 음. 농촌 운동가의 꿈을 꿨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예.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면석이 면석이. 뭐 그런 거. 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석인지 뭐 주사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런 거 하다가 조금 더 나은 예. 농촌 계몽 운동을 해야겠다. 예. 이래서 대학 상급학교로 진학을 결심합니다. 어. 그래서 중앙대학교 예. 농촌 사회개발학과 입학하는데 예. 당시 경쟁률이 19.4대 1이었다 그래요. 오. 엄청났었죠. 아니, 내 얘기를 좀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나도 중앙대학교에 그 전기대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아. 20.3대 1이었어요. 오이고 50명 모집에 1015명이 모여와가지고, 무슨 한과 시험을 보는데, 세 건물에서 시험을 봤어. 아유, 무슨 과였는데 그렇게 엄청 인기 이제 학과였습니까? 국제관계학과인데 안성에 있는 학교였어요. 공부를 좀 못했지 내가. 수학을 완전히 포기를 했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집합하고 행렬인데 집합이나 행렬에 무슨 시그마 집어넣고 이러면은 야 이건 정말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때였는데 우리 재호 형은 합격을 하셨구나. 거의 19대 1인데. 19.4대 1이었는데 네. 그것도 5등 안쪽으로 들어가지고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오. 5등 예, 5손가락에 들어간 장학금을 줬었거든요. 예. 장학금을 받고 예. 하겠다. 예. 당뭐 집이 가난했으니까 장학금 받으면 좋죠. 음. 그런데 이재호가 이 학교를 다닐 때 한일에 대한 반대 투쟁이 일어납니다. 오. 그래서 예. 이거를 주도하다가 제적당하죠. 오. 그리고 군대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중앙대 전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 중앙대 당시에 다니셨던 분한테 들은 건데 네. 이재호는 그 정말 최고의 선동꾼이다. 어허. 정말 그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예로부터 많았습니다. 뭐 밖에서 4.19가 벌어지든 네, 많았죠. 뭐 5.18이 벌어지든 60항쟁이 벌어지든 말건 상관 안 하고 자기 뭐 공부에만 열중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많죠. 나경원. 근데 이재호가 일단 도서관, 강의실도 아니야. 도서관에 들어가서 문을 쫙 열고 한 딱 5분만 얘기하면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나와서 돌 깨고 돌 던진다는 거야. 최고의 선도꾼이었다는 얘기지. 이게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 각종 웅변상을 휩쓸었거든요. 그게 아마 얘 기질이 있었구나, 네. 그 형님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선동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데모를 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뒤로 빠졌다. 아니 뭐 선동꾼이 뭐 이렇게 아니, 던지는 것까지 잘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는 뭐 이 방송을 이재원이 들을지 모르지만 저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런 네. 얘기 말씀드릴 건데 그런 비판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사진 찍을 때는 앞에 서 있다가 카메라 빠지면 뒤로 빠졌다. 이런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증언들을 많이 했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일에 대한 반대 투쟁을 주도하다 제적당했고 예. 당시 뭐 박정희 정권이니까 뭐 이런 문제 학생들이죠. 당시에는 네. 바로 군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 끌고 와서 군대에 3년 복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이 군대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고등학교 선생 시험을 쳐갖고 합격해요. 오. 그러니까 군 복무 중에 파견 교사로 나갑니다. 상병 때. 당시엔 이런 제도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예. 군인이지만 군인 신분으로 그 주위에 있는 학교에 농촌 학교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그 당시에는 일단 우리 박각하, 예. 올드 박각하, 예. 그 형님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는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는 군인이었어요. 뭐 그 노래도 있었잖아.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이 최고의 신랑감, 당대 최고의 남성상, 뭐 그랬듯이. 육사 나가면 뭐. 그렇죠. 군인은 일단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막연히 해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당시에 이 양반이 포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포천의 이동중학교, 이동중학교로 가서 국어 선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시험은 2과목 봤다 그래요. 국어하고 또 뭐 한 개 봤다는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국어 선생을 아마 했을 텐데. 네, 그 국어 선생. 그러니까 예. 시험을 2과목 봤는데 예. 하여튼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난 뒤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예. 복학을 안 시켜줬어요. 학교에서.
뭐 아무래도 그 데모 이런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농민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중앙농민학교는 훗날 국민대학교로 통합되죠. 국민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농민학교 1970년에 졸업했고 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서 72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사의 길을 쭉 걷게 되는 거죠. 송곡여고 교사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성곡여고는 아니었고 장훈고등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하고 한 서너 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아니 송곡여고에 다녔던 분이 이재호 선생님을 기억하더라고요. 하여튼 서너 군데 옮겨 다녔으니까 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다가요. 그 함석헌 선생, 개운재 선생, 김수환, 추기경하고 같이 민수협,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고 민주협이 아니라 민수협. 예. 그다음에 제야단체 민주수호 청년협의회 민수청 2대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1대 회장이 백규환이었거든요. 예. 또 2대 회장이 이재호였다면은 당시에 제야 인사로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끼고 다녔구만.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고 봐야죠. 1대가 백규환인데. 예. 그래서 이 제야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왔다 갔다 총 5번의 투옥 생활. 그러면 뭐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겠죠. 네.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고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예.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예. 남편이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은 예. 여기 이제 밥줄 떨어진 적 많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뭐 그렇긴 한데 또 참 놀라운 일이에요. 뭐가 하나 떨어지면 또 뭐 새로운 게 또 생겼어. 그런데 이제 총선 이후에는 그냥 이 한 큐에 모든 게 다 끊겼어. 예,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그 전에 책을 좀 많이 팔아가지고 뭐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이 제야운동에서 총 5번이나 투옥된 민주화 투사 아닙니까? 예. 뭐 학생들도 좋아하고 예. 제야 인사에서도 다 존경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말입니다. 예. 갑자기 1996년 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신한국당. 김영삼 총재의 신한국당. 그렇습니다. YS가 만든 YS가 민자당을 버리고 예. 김종필을 쫓아내고 만든 예. 신한국당에 입당. 혹시 예전에 하로동선 함께했던 뭐 박계동, 뭐 김원웅, 뭐 김홍신 이런 분들이 이 새정치국민회의 합류하지 않고 조순 씨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가 나중에 이회창하고 합쳐서 그 한나라당 만들었을 때 합류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호, 김문수가 이때 같이 입당했거든요. 1996년에. 하로동선 팀은 그 다음에 뒤에 입당한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른 거지. 이재호 의원이. 근데 궁금한 게 뭐 이제부터 나올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문수하고 이재호는 운동권 동지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한 분은 민주화 투사고 한 분은 노동자의 대부 아닙니까? 대부. 그렇죠. 문수영, 도루코 노조위원장. 그렇습니다. 칼 만든데. 그 와이프도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고.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왜 세트로?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변절이라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왜 변절을 했을까? 그런데 이재호 의원 스스로는요. 절대 변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절대 변절은 아니다. 자, 그럼 그의 이재호 의원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조금 긴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젊은 날 좌파라서 혹은 사회주의자라서 독재와 싸우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이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깨달음 때문에 싸운 것이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항했을 뿐이다.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는가가 내게는 문제였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범주는 애당초 머릿속에 없었다. 이랬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명박하고 손잡았나?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어. 뭐 국가 권력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YS 정부는 정의롭고 그러면 제야 운동하고 야당 운동하던 사람들 정의롭지 못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좌파라서 사회주의자라서 독재와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요.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억압받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고 대중이 통치의 주체인 민주주의를 열망했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 사람이 주인이 된 사회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이 말은 자기가 민중당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싶어서 민중당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민중당 들어간 논리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중당이 어떻게 보면은 저 92년 총선 때 완전 망했거든요. 예.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 전국에 150개 지역구인가 다 거의 후보를 냈거든요. 예. 한 석도 얻지 못해서 완전 쫄딱 망했는데.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회의할 때 김문수가 뭐 이런 걸 왜 하냐고 하면서 뭐 땅 바닥을 치고 그게 왜냐면요. 예. 김문수가 예. 자기는 될 줄 알았어. 진짜? 민중당이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한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완전 20석. 꿈꾸고 있는 거지 망상에 빠진 거지. 그랬는데 한 석도 못 얻으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96년도에 나란히 입당한 게 신한국당으로 입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호가 민중당 창당할 때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중당 핵심 멤버였죠. 예. 그러니까 민중당의 핵심 멤버였던 이재호가 예. 그 민중당의 창당 이념, 민중이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진보정당, 민중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주체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창당 이념도 몰랐다는 얘기야. 이재호는 아까 위에 그 변절의 변을 들어보면요. 예. 그러니까 아시죠? 민중당이 망하는 게 당연하지 뭐. 뭐가 있겠어. 그래서 민중당이 결국은 해체를 합니다. 당 예. 해체를 선언하고 네. 신한국당에 4명이 들어가요. 예. 이우재, 예. 민중당 상임 대표입니다. 이 양반이. 이재호가 있고 이우재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예. 이우재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문수, 예. 정태윤 이런 사람들이 중앙당 집행위원들이었죠. 네. 이재호까지 4명이 신한국당 행을 감행하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은 말이에요. 민중당이 그 총선에서 원래 당시에 정당법에 의하면 지금도 아마 그럴 건데 예. 득표율 2%가 되지 않으면 정당을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해야 돼요. 정당법상. 그래서 진보 신당도 없어졌어. 그죠? 지난번 총선과 함께. 예. 그래서 새로 또 만들려는 움직임이 또 있었고. 그거 해체하면요. 다시 만들면 돼. 또 다시 만들었어요. 간단해요. 진보 신당도.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 민중당 조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또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 이름만 바꿔서. 그렇지. 그런데 김문수 이재호가 여기에 결사 반대했어요. 당 다시 만들면 안 된다. 아마 충격이 큰 나무지. 예.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다시 만드는 기분이 진짜 더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양반들이 뭐 민사협이라고 있어요. 예. 민주개혁과 사회 진보를 위한 협의회. 그러니까 원래 민중당을 만들 때는요. 예. 자기들 이제 지하운동 그만하고 현실 정치로 나와야겠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 근데 이 꿈이 한 방에 박살나니까 예. 야, 됐어 필요 없어. 이러면서 민사협을 조직해갖고 당을 해체했는데 여기서 또 내분 일어나죠. 네. 왜 해체하냐? 예. 다음 총선을 노리자. 예.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하여튼 뼈를 깎는 심정으로 민중당의 정치적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다시 한번 진보 정당을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놓고는 절로 신한국당 가버렸지. 그 민중당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훗날에 국민승리 21로 이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졌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계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진보정당으로 또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들은 신한국당 같고 그래도 뭔가 희망을 1%라도 찾은 사람들은 결국 그로부터 한 10수년 뒤를 기다려서 결국 이제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되고요. 그렇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돌아보면요. 예. 자, 당시에 어떤 그 사탕을 쫓아서 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이 4인방들은 다 4명 다 국회의원 했거든요. 예. 다 국회의원하고 김문수는 지금 도지사도 하고 있고 말이죠. 이재호 장관하고 네.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중당을 지켰던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풍찬 노숙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참 어렵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 우리 독립운동가들하고 친일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또 그 후손들은 지금도 말 그대로 풍찬노숙 어려운 삶을 살고 그렇죠. 친일파들은 다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습니까? 네. 네, 안타까운데 네. 이 양반들이 신한국당에 가면서 근데 신한국당으로 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YS죠. YS가. YS입니다. YS가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을 만들기 전에요. 예. 95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박계동이 터뜨린 예. 비자금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요. 예.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자당이 참패를 합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네. 원래 이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 선거에서 지지는 않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요. 그 95년. 5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 선거 직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정말 많이 났었죠.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이 지방선거 때 종필이 형이 뭐 나가서 자민련 창당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지방선거 패하는데 서울시장에 조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패하니까는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요. 네. 신진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세피 수혈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간 사람이 이제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그때 다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개혁색을 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홍준표도 민주당에 또 꼬마 민주당에 들어가기로 했었거든. 예.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선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지금 말한 개혁적 인사들 당연히 민주당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신한국당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네. 기존 YS가 기존 민자당이 가지고 있던 그 수구 세력, 그 수구의 이미지, 또 네. 군사 정권의 이미지를 벗으려고 예. 이 개혁 인사들을 소위 말하는 개혁 인사들 데리고 왔는 건데 예. 이에 땡큐 하고 따라갔다. 보수 정당의 자기 합리화에 똑같이 춤을 췄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신한국당이 어떻게 양심적이고 개혁적이고 민주주의고 진보적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양반은 그렇다고 그러고 들어갔거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당시에 그 신한국당 들어갔던 뭐 개혁적인 색깔이 있다는 그 신진 정치인들 보면은 그래도 YS가 그래도 하나회니 네. 또 군분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래서 뭔가 좀 YS가 뭔가 문민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건 핑계고. 뭐 그런 착각을 할 수 아니, 있었던 때 아니었나요? 손학규도 그래서 거기 들어간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손학규도 그렇고 손학규는 고전에 이제 예. 보궐선거로 들어갔는데 예. 손학규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왜 굴러 갔냐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예. 변절했냐. 예. 그러니까 김문수 하는 말이 그겁니다. YS가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 그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더라. 예. 그래서 내가 YS 밑에서는 계획이 할 수 있겠다. 예. 이러면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남들은 뭐라 그래요? 변절했다 그러면은 네. 핑계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YS가 뭐 이 말 하면 잘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갔다 이거지. 예. 하여튼 핑계 대는 건 1등이야 전부. 그래.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뭐 하여튼 남들에게 회절이다, 변절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다. 예. 라면서 설명하는 그 글들을 보면은 그 말들을 보면 정말 아주 뭐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고 말이 많고 일단 그렇습니다. 말이 어려워. 아니 말을 어렵게 해야 돼. 말을 어렵게 해야 저 사람이 고개를 갸웃갸웃하거든. 그렇죠. 뭔가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구나 정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공한 거야. 근데 진짜 그걸 따지고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 뭐 그 말 자체가 거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렇습니다. 말의 성찬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한국당에 입당한 게 왜 자기 합리화라고 그러냐면요. 예.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96년에 말입니다. 예. 신한국당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지 크리스마스 전날인지 그렇지.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저지릅니다. 새벽 대바람 쳐맞아가면서 버스 타고. 이게 정권 교체 아주 전조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의 전조에다가 예. 김영삼 정부 몰락의 시초, 그렇지. IMF의 시초였습니다. 그렇지. 정말 크나큰 사건이었는데 네. 이게 이재호가 신한국당 입당하고 처음 한 일이 이거예요. 노동법 날치기 사건 때 거수기 노릇 했다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거 반복하고 말이지. 반대합니다. 이거 입도 뻥긋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뭐 노동자의 대부라고 불리던 김문수도 마찬가지. 네. 나가서 날치기 통과했는데 이 날치기 통과가 왜 문제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올스톱이 됐거든요. 이때 말입니다. 뭐 지하철, 은행, 병원, 네. 뭐 하여튼 우리 노동자들이 전부 파업에 동참했어요. 사실 지금 파업하면요 노동자하고 노동자들끼리 또 분쟁이 일어나요. 예. 뭐 귀족 노조네 어때네 이러면서. 너나 해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때 96년도에는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이었는지 모든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전부 다 파업했다니까. 시민들도 지하철 운행 안 하는데 이해하지 뭐. 이게 얼마나 이 악법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악법이었냐.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근로제, 예. 정리해고제. 예.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거. 96년 전에. 그렇지. 이때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고용자들이 예.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다음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이거 마음대로 생산하고. 예전에 그 직장인들은 그 직장을
집으로 여겼고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죠. 또 사장님이 노동자들을 응?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아이, 그럼요. 근데 이 노동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자 언제든 잘라도 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의식을 가졌고 노동자들은 뭐 하여간 더럽지만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사회 계급이 형성돼 버렸어요. 그렇죠. 노동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예.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는데. 악법 중에 악법이 바로 그런데 이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했다니까? 여야 합의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했는데. 뭔 날치기야? 몰래 했지. 몰래 한 것도 날치기다. 몰래 날치기니까. 새벽에 말이죠. 네. 아유, 새벽 6시인가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아니, 여기에 이재호가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호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나는 날치기 하는데 동원된 것이 분해서 회의장을 나오면서 달고 있던 국회의원 배지를 떼어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다시금 자부심이 느껴질 때까지 배지를 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랬단 말입니다. 배지 그뭐 얼마나 난다고. 아니, 근데 배지 버리면 너 국회의원 아닌가? 이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국회에 분해가지고 나오면서 버렸다 그랬는데 예. 아니 이런 악법인지 몰랐나? 모르고 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했나? 아니 그 거기서 뭐 문제 제기를 좀 하든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하든가. 야 도대체 이게. 아니 6시에 왜 뭐예요? 말이라도 하시는 거 아니야. 아침에 나오라 할 때. 뻔짜지 왜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말입니다. 이거 전자투표 이것도 안 하고요. 예. 이게 종이투표도 안 하고 찬성하는 사람 일어서시오. 반대하는 사람 앉으시오. 이거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가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예. 일어났으니까 통과가 됐지. 그렇지. 그럼 지는 이런 반대 발언을 끔찍도 안 해놓고는 나와가지고 분해가지고 억울해서 국회의원이 쪽팔려가지고 이 배지를 던졌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의원직 사퇴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비분 관계의 심정이라면. 그럼 당연하지. 뭐야 도대체 그게. 그러면서 참 정말. 당연히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고 뒤에다 한마디 덧붙입니다. 네. 엉뚱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깨달았지만 당내의 내 입지는 아직 그런 문제를 제기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웬만해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기가 입을 뒤집어 쓰고 마누라한테 할 얘기지. 그걸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설득이 돼 그게? 아니 당내의 입지라는 게 뭐예요? 아니 정의와 상식을 외치던 그 이재호는 어디 갔어? 글쎄 말이야. 전두환 노태우한테 막 바락바락 대드는 그 이재호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당내의 입지? 아니 이거 여기서 말하는 당내의 입지는요. 내가 봤을 땐 다음 공천장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여기서 아니 지금 저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있습니다. 네. 반대 토론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 누가 다음에 공천장을 줍니까? 이재호한테. 안 그래요? 그게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에이, 그래요. 제가 지금 당시에 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는데 뭐 여하간 참 당시 심각했네. 노동계 총파업. 그러니까 총파업했다. 이게 한국노총까지 완전 다 포함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부가 당시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박인상이었는데 예. 그 양반 삭발투쟁까지 하고 그랬어요. 원래 한국노총은 조금 보수적이 글쎄 됐었습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도 다 동참할 정도로 엄청난 파업이었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그야말로 연말 전국이 그렇죠. 꽁꽁 얼어붙고 야당 의원들은 심지어 자민련 의원들까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네요. 결국 YS가 하도 이게 노동자들 투쟁이 심해지니까 YS가 대국민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듬해 아들이 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모로 참 YS로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뭐 줄곧 불행의 연속이었죠. 이때부터 식물 대통령이라고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내리막길을 그렇습니다. 걷게 됐습니다. YS가. 예. 그렇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 노동법 날치기 사건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호 씨는 자기가 한 행동을 반성하는 그죠? 뭐 분해가지고 뭐 배지를 던졌다니까. 이때 그 김종필이 또 한 말이 있네.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면서 사마천이 살아있다면 도대체 이 천지에 정의가 있느냐라고 한탄했을 것이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노동자의 대부로 거듭나셨어 우리. 그러니까 이재호 김문수는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김종필은 정의는 어디 갔는가? 그렇습니다. 반대가 됐는데 종필 형이 김문수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의회 쿠데타범.
김문수 너는 의회 쿠데타범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조 쿠데타. 그러니까 원조 쿠데타가 보수의 원조 쿠데타가 우리 노동자의 대부인 김문수에게 너는 의회 쿠데타범이다. 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살고 걸리네. 예, 이거 아주 정말 재밌는데요 오늘 진짜. 아 그래요. 우리 재호 형은 그냥 배지만 그냥 버리는 아주 소극적인 저항만. 소극적 저항인데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 아니야. 누가 봤다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 아무도 없지 뭐. 그렇지. 배지 제가 가지고 있기로는 그 한 2, 3만 원 될 겁니다. 아니 우리 잃어버리면 그 국회 사무처에다 다시 신청하면 돼요. 예. 시청자 게시판에는 보좌관이 주었을걸요? 보좌관이. 어쨌든 자기가 이거 한 짓에 이거 뭡니까? 노동법 날치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요. 사학법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예.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가지고 예. 사학법 통과는 과거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근본적으로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가 날치기 해놓고 그러니까 뭐야 그게 대체. 사학법이 그만큼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맞먹는 악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겠네. 배지를 던지는 아주 소극적인 저항이긴 했지만 그 당시 노동법 날치기 통과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죠. 인정을 했고 이번에 이 사학법 통과도 마찬가지로 나쁜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양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교사 출신 아닙니까? 예. 자기가 교사 출신이었던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 바로 이재호였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니까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거든요. 예. 장애투쟁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대표가 박근혜였고 이재호는 원내대표였는데 장애투쟁까지 불사했는데요. 웃긴 거는요. 이렇게 강경하게 사학법을 개정을 반대했던 이재호가 평의원 시절이었던 2000년도에는요. 대학로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 국민대회에 참석해가지고 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연설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도 사립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존경하는 임종석 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랬다고. 평의원 한나라당 의원일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원내대표가 되니까 사학법은 노동악법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180도 바꿨다. 원내대표 정도 되면은 다음 공천 걱정은 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공천장이든 뭐 하여튼 그 정의, 상식, 이념 뭐 이런 것보다는 당리 당략 뭐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말을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상한 이거 자기의 이념이나 사상은요 철학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이, 참. 알겠습니다. 우리 저 게시판 하나 좀 애타는 사연이 있어서 7월 7일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벌써 조합원에 가입했고 아내는 조합원이 아닌데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오니 이름을 불러달라. 김기현, 박가연 한번 불러주시죠. 김기현, 박가연 부부. 아이고 신혼생활이 아주 깨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의 삶, 제가 좀 축복의 멘트를 날리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양심만큼 불행해지시기 바랍니다. 불행해질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참 이 시간이 절묘합니다. 저희 지금 조합원이 15,997명이거든요. 16,000명을 세 분만 더 하면은 16,00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벌써 그렇게 됐어요. 16,000번째 되시는 분께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있습니다.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요거를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김기현, 박가연님 신혼부부라 그랬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상당히 부럽네요. 글쎄 말이야.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고, 저도 언제 재작년인가 저 소개팅을 해서 몇 번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데 어디 둘이 조금 좋은 데 놀러 갔는데 아주 해맑게 고기를 구우면서 오빠 나 이번에 박근혜 찍을 거야 이러더라고. 작년이었군요. 그래서 확 그냥 고기 맛이 그 상추를 탁 던져버려야 다 참았구만. 저도 아직 미혼이니까
결이 맞는 그런 분이랑 만나고 싶네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예, 이 작가님. 예, 이 작가님과 좀 정서와 정신. 근데 그 여자분은 이재희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예. 그런 말이죠. 전혀 모르는 친구의 소개로 받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내 책은 읽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 나를 한번 항박 먹이려고 그랬는 건가? 아니, 또 우리 또 이 작가가 나름 또 위력이 있는 분이니까, 국정원에서 또 붙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럼. 그거 보니까 말이죠. 압을 줬습니다. 예, 국정원. 그런데요. 예. 여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자, 16,000분께 제가 책을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우리 김기현, 박가연 두 분, 부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만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계속 한번 진행해보죠. 지금 이렇게, 평의원 때와 원내대표 때, 입장이 바뀌었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 이번에는, 예. 과거 재야 운동할 때와, 네. 여당 의원을 할 때하고 입장이 바뀐 거, 네. 그걸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예. 자,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음.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당했던 공안 논리를 앞세워서 여성 인권을 무시했다. 1996년 예. 김영삼 정부입니다. 한총련 시위가 그 당시에 크게 한번 있었죠. 예. 연쇄된가요? 네. 크게 있었잖아요. 예. 그때 경찰들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가슴 만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야. 음. 그런 논란이 불었는데 경찰청 감사에서 말입니다. 예. 여당 국회의원 이재호가 예. 성추행 같은 비본질적인 논의로 북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언했다. 어이고, 이 형님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개소리를 없습니다. 하셨어. 그렇습니다. 이거 쇠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개소리를 하시나? 공안 문제에다가 말입니다. 또 예. 색깔론까지 더 씌웠습니다. 색깔론까지. 북한을 이렇게 하지 말라. 예. 성추행이 비본질적 논의입니까? 그러면 이재호가 재야운동할 때 있었던 50대 저질러진 반인륜적 작태라고 하는 권인숙 선거문 사건도 비본질적 논의냐? 당시에도 권인숙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던 논리를 지금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여당 의원 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말이야. 예. 그리고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성추행 사건 논의하는데 그게 왜 북한에 이롭습니까? 북한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성추행 이야기하면 갑자기 감첩이 막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말이죠. 그리고 이재호는 말이요. 재야 인사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을 논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 되다 이렇게 180도 확 바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는 거지. 그래서 당시 한국 여성단체연합에서요. 예. 이재호를 여권 신장의 걸림돌이라면서 지적을 했었죠. 여권 신장의 걸림돌이긴 했지만,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네. 여권 신장에 또 다른 의미의 여권 신장을 노렸던 거야. 그렇게 되네. 여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맞네요. 여권 신장. 근데 예. 재밌었던 거는 이재호를 여권 신장의 걸림돌로 뽑은 한국 여성단체 연합의 대표가 아까 전에 이재호랑 같이 민중당을 함께했던 지은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은이. 오. 이게 나중에 이 양반 노무현 정부 때 여성부 그렇습니다. 정권 했잖아요. 그분이죠. 예. 그분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자꾸 자기 입장을 바꾸고 예. 자기의 의지 또 신념 이런 걸 자꾸 바꾸는 거는요. 예. 아마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변절해서 간 저쪽에서 예. 내 출신 성분을 의심하지 않는가. 그렇지. 내부 단속력. 날 의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친일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한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애들이 의심할까 봐요. 예. 더더욱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이고 맞아, 고문하고 맞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나중에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서는 그 DJ 저격수 대여투쟁의 선봉장을 나섰지 않습니까? 이른바 탈색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다시 손학규처럼 돌아갈 수는 없잖아. 돌아갈 수 없으니까. 돌아갈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학법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학법 찬성하다가
신한국당에서 혹은 한나라당에서 아니 이재호죠 옛날 그 빨갱이 노릇 또 나온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자꾸 의심하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확 튼 게 아닌가. 자기의 어떤 그래서 입지를 위해서. 이재호 씨가 조금이라도 뭐 과거에 당시는 뭐 난민전하고 뭐 네. 사회주의 이 혁명을 노렸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거의 발작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요 예. 그게 있었어요. 방금 우리 저 김영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생각나는데 예. 그런 옛날 얘기 하면요 예. 정말 이재호가 되게 발끈합니다. 네. 이게 2002년 4월 19일 날 예. 국회에서 했던 신상 발언입니다. 네. 당시에 네. 이종걸 의원이요. 네. 그 노무현 의원의 장인의 노무현 이제 당시 대통령 후보죠. 예.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그 장인의 좌익 전력 네. 이거를 한나라당에서 문제 삼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예. 거기 니들이 저 참고로 삼았던 좌익 실록 거기에 노무현 장인 이름뿐만이 아니고 이재호 원내 총무도 올라가 있다. 네. 그럼 당신 한나라당 원내 총무도 빨갱이란 얘기냐? 예.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지. 이러니까 이재호 의원이 예. 잠깐만 내가 신상 발언할게. 아니 이재호를 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다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색깔로 하지 말라 예.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를 빨갱이라 그랬다고 발끈해가지고 신상 발언을 해서 정말 한 6분 정도 됩니다. 예. 6분 동안 당시 대통령 김대중 예. 또 집권당 민주당 예. 또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네. 아주 삶을 싸잡아서 예. 아주 맹공격하는 예.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욕하는 내용만 추렸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이 아마 노무현 씨가 시킨 모양인데 이종걸 의원 내 말 지금부터 민주당 잘 들어요. 내가 10월 유신 나고 첫 번째 구속되는 것이 10월 유신 반대 데모를 서울대학에서 했는데 그 배후 조정으로 내라는 놈으로 구속됐는데 그때 구속한 검사가 누군지 아시오? 지금 당신네들 정부의 총리 이한동 씨야. 알아요? 내 같은 사람이 64년에 한일한 반대 데모 학생을 주도했다고 그래 학생운동 주도했다고 그래서 대학에서 채택된 이래 38년 지금까지 권력을 이용하거나 반민주적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내가 같은 사람이 민주화운동 안 했다면 오늘날 김대중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지도 못해. 오늘날 노무현 같은 사람이 감히 독자에서 경찰서 유치장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야. 바로 이재호와 같은 사람이 청춘을 바쳐서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도 가능했고 노무현 같은 사람이 당신네들 당 후보도 가능해. 알긴 알아? 감히 민주당이 내인데 뭐 어떻게 그러고 조용히 들어. 반말 들어도 반말 들어도 그러고 민주당 정신 있으면 똑바로 들어. 그러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로 국가보안법으로 방공법에 들어간 사람하고 6.25 때 양민 학살한 사람은 같아? 내 같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 안 했으면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됐어? 노무현이가 감히 경찰서 유치장도 한 번 안 가본 친구가 무슨 대통령 후보? 민주당 집가 해체해야 돼. 알긴 알아? 말은 올리는 게 좋아. 그러고 말은 올려. 내가 지금 말이지 무슨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야 최고위원 후보야. 나는 제1야당의 원내 총무고 우리 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뽑아준 원내 총무야. 내가 무슨 노무현하고 대통령을 겨루길 해. 김대중 씨하고 무슨 대통령을 겨루길 해. 이런 식으로 정치를 아무나 끌어들여서 공격해야 될 것, 주장해야 될 것 구별 없이 그저 급하니까 아무거나 들고 나오면 이것이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가 시켰다면 내가 지금 김대중과 세 아들에 관계된 모든 네, 마이크가 내려졌어요. 네. 나 한참 웃었네. 뒤에서 말을 좀 높이라고 반말하지 말고 말을 높이라고 한 사람은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말이죠. 우리 오늘 그 초입분에 이야기한 거 네. 막말. 예. 와 이재호 1등이네. 자, 그렇지. 당시 집권당 대통령 후보를 그냥 노무현이 이럽니다. 예.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인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 김대중 씨 이러고 있었어. 예. 이거 막말의 원조구만 뭐. 그렇지. 아니 김대중 씨라고 하고 김대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대당 대통령 후보를 노무현이라고 하고 그거 아니 무슨 유치장도 안 들어간 걸 갖고 유치장 안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야. 아니 구속됐었잖아. 3자 개입 금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요. 노동쟁이 대우 조선 사태 때 그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든 알지도 거네. 못하고 사실은 확인도 안 하고 떠든 거야. 예. 아까 무슨 또 감옥 간 게 무슨 벼슬이야 뭘? 아니 자기는 벼슬로 생각. 아까 이제 봤잖아요. 내가 5번 갔다 왔다고. 예. 그 강조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 정말 참 지저분하네. 짜증 확 나네. 에이. 이런 멘트를 날려. 아니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 저 3류 취급받는 김 PD랑 나도 이 방송에서 재호형 해주고 있는데 말이야. 예. 지금 말이야 지금. 에이, 예. 뭐하는 짓거리야? 우리가 막 흥분하는 사이에 조합원 16,000명이 됐습니다. 16,000번째 조합원은 윤수 아빠 방화 이동에 사시는 아이고, 분입니다. 이분께 제가 또 사인과 함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네요. 우리 재호 형 덕입니다. 재호 형이 감옥을 5번 가셔가지고 우리가 16,000명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예. 이재호 의원은 이 1편으로 끝나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네. 이게 지금 얘기를 예. 반도 안 했어. 반도 안 했는데. 아니, 아직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 그렇지. 탄핵 집사. 4대강 전도사. 네.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2008년 네. 막 특임장 MB 아시죠?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있었던 첫 총선에서 문국현한테 집니다. 지고 또. 정말 개망신을 예. 당했죠. 미국으로 가지. 예. 그 뒤에 다시 2010년 7.28 재보선이었죠. 그때 이제 다시 등극하는 과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또 4대강 띄우기에 나섰던 예. 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또 활동하면서 특임장관으로서 특임장관이었나 예, 정무장관이었나 예. 했던 역할들 오늘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 우리 반박했어요. 재호 형 이야기를 해야 예. 김문수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김문수 이야기를 해야 또 87년에 그 얘기도 해야 돼. BG가 아니었지 그 사람들은 예, 단일화. 예, 단일화파. 예. 이미 그때부터 YS에 좀 더 가까웠던. 예. 이 그래서 분들이. 분열해가지고 서로 쪼개가지고 그랬었죠. 예. 예. 자, 정말 김문수와 이재호는 이른바 변절의 아이콘으로 통하기도 하면서 변절의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으면. 예. 유체이탈화법 쓰면은 할 수도 있겠네. 예. 우리 박근혜 각하께서 예. 항상 유체이탈화법 쓰잖아요. 도움을 국정으로부터 안 받았네 이러면서 말이지. 예. 새누리당이 요즘에 막말의 아이콘으로 막 띄우고 있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이 했던 말, 이 말을 남기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좌절하면 절망하고 절망하면 변절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민중당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못하니까 책상을 땅 치고 나가가지고 이거 해서 뭐하냐고 해가지고 신한국당 간 거 아니야. 예. 우리는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이 16,000명이나 되는 조합원이 계시고 앞으로 더더욱 가입 많이 하실 테니까 예. 저희는 좌절할 일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좌절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고 멘붕에서 빨리 헤어져. 변절할 일도 나와야 없겠지 뭐.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